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분들, 그 혈관 통로 조성 성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죠. 수술 전 환자랑 혈관 평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KDOQI, 그 2019년 개정판 임상진료 지침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특히 신장내과 선생님들이나 투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정말 도움 되겠다 싶은 그런 핵심 내용만 뽑아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성공적인 AVF, 그러니까 동정맥류 만들고 또 유지하려면요, 이 수술 전 평가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KDOQI 지침에서도 이 피지컬 examination, 신체 검사를 가장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하게 예리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절차상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 최적의 혈관 통로 유형이나 위치를 잡고 또 1차 실패율도 낮추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적 개통률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 달성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 특히 그 혈관 구조나 심혈관 기능, 기대 여명 같은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시작이 바로 꼼꼼한 신체 검사고요. 그럼 그 신체 검사할 때 뭘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까요?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알테리얼 시스템, 동맥 쪽은 양쪽 팔 맥박, 특히 레디얼 알테리, 얼너 알테리 잘 확인하고 엘렌 테스트 꼭 해봐야 하고요. 아, 엘렌 테스트. 네, 그리고 양쪽 팔 혈압 재는 거 중요합니다. 혈압 차이가 나면 그 인플로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너스 시스템, 정맥 쪽은요. 부종이 있는지, 양팔 둘레는 같은지 이런 걸로 위너스 아웃플로우 문제나 폐색 가능성 확인하고요. 또 콜레터럴 웨인 보이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압박대, 토니캔 묶고 나서 정맥을 직접 만져봐서 그 확장성, 디스텐시빌리티라고 하죠. 이걸 평가하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아, 눌러봤을 때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보는 거군요. 과거력이나 심장 상태도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전에 CBC, 특히 그 PICC 라인 같은 거 넣은 적 있는지, 아니면 팔이나 가슴, 목 쪽에 수술이나 외상 경험 있는지, 이거 혈관 손상 가능성을 말해주니까 꼭 확인해야 하고요. 아, PICC 이력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심부전, 하트 페일리어 징후도 잘 봐야 해요. 심박 출량, 카디악 아웃풋이 낮으면 ABF 만들고 나서 잘 안 자랄 수 있거든요. 성숙 실패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가 기본이긴 한데 이걸로 다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음파, 베슬 매핑을 생각하게 되는데 KDOQI는 이걸 모든 환자에게 다 하라고는 안 한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몇몇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수술 전에 초음파를 한다고 해서 신체 검사만 한 거랑 비교했을 때 AVF의 1차 실패율이나 1차 개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2차 개통성이라고 하죠. 세컨더리 페이턴시. 이거는 초음파를 한 곳에서 더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2차 개통성은 높인다. 네. 근데 이게 또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수술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단점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루틴으로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써라 이런 거군요. 네. 어떤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KDOQI에서는 혈관 통로 실패 위험이 좀 높은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쓰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고령이시거나 여성분들, 당뇨나 말초 혈관 질환, PVD 같은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ICC 삽입 이력 있거나 혈관 손상 과거력 있는 분들, 또 Central Venous Stenosis, 중심정맥 협착이 의심되는 분들, 아니면 비만이 너무 심해서 신체 검사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 이런 경우엔 도움이 많이 되죠. 비만 환자분들은 정말 만져서 보기 힘들 때가 많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Central Venous Stenosis가 정말 강하게 의심된다? 이럴 때는 초음파보다는 정맥 조영술, 베노그래피가 진단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일 좀 논란이 많은 부분 같은데요. 혈관 크기 기준. 예전에 정맥 2.5mm, 동맥 2.0mm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그 부분 KDOQI에서는 아예 AVF 만들 때 최소 혈관 직경 기준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아, 기준이 없다. 네, 전문가 의견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전 수치들은 사실 근거가 좀 약했어요. 단일 연구 기반이었고 실제 임상 결과랑 딱 연결된다고 보기도 좀 애매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 하나만 가지고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중요한 관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크기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들, 아까 말씀하신 그 확장성 같은 거, 그런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제 직경이 2mm도 안 되는 혈관을 쓸 때는 당연히 더 신중하게 봐야겠죠. 근데 그 숫자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혈관 벽 상태라든지 눌렀을 때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그 확장성, 또 예상되는 혈류량, 플로우 같은 거. 이런 여러 특성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인 판단. 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정맥 직경 그 숫자보다 압박했을 때 내경이 얼마나 잘 확장되느냐가 오히려 예후랑 관련이 더 깊었다. 뭐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네, 흥미롭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KDOQI 2019 지침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서 숙련된 신체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초음파 뱃소 매핑은 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혈관 직경이라는 그 숫자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혈관의 질적인 부분, 특히 확장성 같은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결국은 의사의 숙련된 신체 검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지침에서도 사실 아직 신체 검진 훈련이나 웨슬 매핑을 누가 언제 하는 게 최선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임상가의 경험이랑 또 면밀한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거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혈액투석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혈관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계획하고 평가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체 검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상 검사는 필요할 때 현명하게 쓰고 혈관을 좀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뱃슬 매핑이나 혈관 크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신체 검진 능력을 더 갈고 닦고 정맥의 그 확장성 같은 동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혹시 새로운 연구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환자 선택이나 AVF 성공률 높이는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 기준 적용을 넘어서는 거죠. 진짜 환자 맞춤형 접근이요.